이 시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구로 이동에 68세의 고령 중국 동포인 강용원 씨가 골반을 크게 다쳐서 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윗단방에 방치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동포 단체들이 긴급 이 구호 활동을 펼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이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는데, 계속해서 아마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동포 연합총회 이 김호림 회장이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27일이었죠. 오후 늦게 한 6시경 좀 넘게 김호림 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적십자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해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뭐 지방자치단체 어제 영상을 볼 때는 구로 이동에 있었으니까 구로 이동 주민센터에 찾아갔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대림 1동으로 고소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알아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대림동 쪽에 저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김호 회장 얘기는 이게 뭐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구로 이동에 좀 누워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다 그런 건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동사무소에 뭐 구로 이동 동사무소에 간 건지 아니면은 뭐 대림일동 동사무소를 가서 저기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사무소에 강력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동포 단체도 몇 명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위기한 상황인데 그냥 지켜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 적십자사 쪽하고 좀 연결을 시켜줘서 아마 이렇게 통화를 하고 됐고, 그래서 적십자 측에서는 그쪽에서는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냥 간병인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비용까지는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 그러면 그거를 동포 단체에서 이렇게 뭐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치료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뭐 김호름 의원이 한번 몇 차례, 한 2차례인가요? 이 적십자병원에 방문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강용원 씨가 있는 그 방에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 해결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에서 전 치료를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이 동포 단체 이쪽에서 뭐 기름미 전국동포 연합총회 이쪽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좀 모금을 해서 아마 저는 간병비 아마 며칠 동안 이렇게 좀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일주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치료를 받고 또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 대사관 쪽에도 요청을 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 강용원 씨가 그러니까 뭐 여권도 분실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도 몇 번 바꾸다 보니까 그 가족하고 누군가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측에 80대 되는 형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이렇게 연기가 됐고, 그래서 중국 대사관이 지금 이제 출국을 해야 되니까 지금 불법 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 여권을 좀 발급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마 저는 이렇게 출국을 할 수 있는 데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좀 비용 문제도 아마 이렇게 동포 단체에서 좀 후원을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서 보내주는 방안 뭐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큰 고비는 좀 넘겼다. 또 이렇게 가장 시급한 게 그냥 병원 치료였는데 이 병원 치료도 좀 받을 수 있게 했다. 어쨌든 뭐 전국동포연합총회의 이 김호림 회장이나 뭐 기타 이 동포 단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 생명을 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 김어림 이장님이 저희 유튜브 방송에 좀 이렇게 동포 단체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니까 뭐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은 제가 뭐 영상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올리긴 했지만은 약간 좀 어수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에 들어갔을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뭐 동포 단체장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전화도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를 보고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좀 뭐 그런 거를 보고 또 약간 좀 동포단체 활동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그 유튜브 방송에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요 혐오 표현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관리도 하고 뭐 저기도 하고 있는데 뭐 또 들어오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또 이렇게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죠. 아마 그냥 김어림 회장이 그래서 직접 이렇게 글을 좀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동포 한 명 생명 살리려고 노력하는 동포 단체입니다. 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답글도 이렇게 같이 추가적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또 제작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에 가 보니까요, 참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일단은 그 위급 상황에 있는 동포 강용원 씨죠.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고, 그러니까 구토를 해서 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게 아마 2,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에 뭐 악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만 늦었다고 하면은 그 악취 때문에 이 강용원 씨가 그걸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악취가 심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동포는 처음 이렇게 긴급구호 활동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 거의 준비해 간 것도 없었죠. 그래도 저는 부랴부랴 이렇게 마스크 뭐 차 안에 있었던 거 갖고 와서 마스크 끼고, 그리고 뭐 고무장갑 이렇게 위생장갑 끼고 그렇게 해서 일단 방 청소해주고 악취 제거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환경을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은 네, 조금 그때 상황을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그거를 하고, 또 워낙 이게 긴급하게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동포 단체들이 왜 도움만 받으려고 하냐, 이 자기절로 좀 뭐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강용원 씨 문제는 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119에 신고를 해서 들어갔지만은 일단은 이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병원에서도 이렇게 입원도 시키고 치료도 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한 치료만 받고 입원까지는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동포 단체들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은 뭐 지자체, 구로구청, 복지과에도 전화도 해보고, 또 직접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동포청에 또 전화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전화를 해서 또 뭐 병원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뭐 계속 전화하는 장면,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는 동포 단체들이 직접 이렇게 어려움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포들을 지금 구하는 장면을 처음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내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 생생한 모습을 좀 그대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좀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소 조금 어수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좀 갸우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상황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 동네 말씨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뭐 정제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좀 나올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이 생생한 현장감을 좀 저는 보여주고, 그래서 동포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포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뭐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왜 뭐 다른 데 가만히 있냐, 뭐 이렇게 또 순소리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네,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강용원 씨 긴급 구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동포 단체들이 물론 그전에도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온정나눔협회 이 조광호 회장님도 5년 전에 이 강용원 씨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중국까지 보내서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주긴 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지가 않죠.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요번에 어떻든 요거를 영상으로 뭐 이렇게 저의 또 방송으로 이렇게 알리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이걸 통해서 이 동포 단체들이 참 이런 활동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에 이 중국 동포들이 한 80만 가까이 되잖아요. 뭐 국적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한 10만 명 넘고, 그런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그래도 한 7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정말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 그때 물론 한국에는 119 시스템도 있고 뭐 경찰 시스템도 있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국 동포들이 스스로 이렇게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동포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긴급 구호 뭐 이런 팀이랄까요, 뭐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이렇게 사전에 뭐 교육도 받고 또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강용원 씨도 보니까요, 이 한국말도 좀 할 줄은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이 중국어가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하고 이 중국어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하원 종합복지관에 이 사회복지사, 이 한국분이죠. 와서 이렇게 했지만 한국말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동포분들이 이렇게 통역을 해줘 가면서 이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소통에 있어서도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 이렇게 중국 동포들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번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긴급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좀 몸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용이. 뭐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긴급구호 어떤 기금 같은 거를 우리 동포 단체에서도 스스로 좀 만들어서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동포들의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이 좀 모아지면은 일정 부분은 비축을 해서 또 다른 이런 긴급한 상황에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금을 좀 자체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요거를 한번 기회를 삼아서 뭐 정보기관이랄까요, 아마 적십자를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적십자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라든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한국 국내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 동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나 이렇게 강용원 씨처럼 이렇게 불법 체류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한국 국적자가 아니니까 외국인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병원에 가는 것조차, 치료받는 것조차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적십자사라든가 어쨌든 이런 국가 공인기관 이런 쪽을 통해서 순수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외동포청의 국내동포 지원 이 TF팀이 이제는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새 정부의 어쨌든 재외동포청의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국내 치료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이런 지원 활동 아니면 전담기구 신설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이런 또 요청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동포 지원 TF팀이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복지 예산이랄까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지만은 보호자도 없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어쨌든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돈을 다 보조를 못하지만은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편성을 해서 그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그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복지사도 얘기를 합니다. 이 조례라고 있지, 조례, 지방자치단체 자체 그 법규, 그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부터 지자체에 이렇게 정말 무위탁 뭐 이런 노인들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나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제 한두 명 이렇게 지자체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외국인과 또 해외 동포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그런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요번에 이 구로 이동에 홀로 방치됐던 이 강용원 씨의 긴급구조, 이 중국동포 단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이렇게 나갔던 부분, 이거를 또 최초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갔다는 것은 상당한 나한테는 의미가 있다. 이 길을 통해서 이 동포들도 뭔가 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이런 걸 통해서는 학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해 나가고 뭐 그런 좀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강용원 씨는 이제는 적십자사에서 이제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건강이 회복이 되면은 중국으로 이렇게 또 안전하게 출국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원기가 회복이 되고 이야기가 되면은 저도 한번 좀 방문을 해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이 동포 단체들이 나서서 이 도움을 줬던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 생각인지 뭐 어떤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 좀 여러분들에게 또 좀 일부 이렇게 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여기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긴급구에 열심히 했던 이 전국 동포 연합총회 김원혜 회장과 그 회원들, 그리고 온정나눔협회 조광호 회장과 또 그 회원들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멋진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신문 대표 변주장 김영필이었습니다.